네,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.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국내 증시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예.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랐는데 정말 이래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국내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주식시장이 10월 달, 11월 달에서 많이 좀 올랐고요. 예.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물가 부담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, 일단 뚜렷한 근거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12월 달에 연준이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그 연준이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. 예. 그리고 경기는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고, 지금 지정학적 위험 이런 부분들 예. 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까지 그 기대하기는 조금 일러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예.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그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 실적 전망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. 예.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PER 값이 지금 11.6배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예. 경기 화랑세나 주식시장 화랑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밸류에이션 레벨이거든요. 예. 이런 레벨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장세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긴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예. 이게 이제 추세 전환으로 이제 그 진입하는 과정 그 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예. 그런 가운데 이 지난 CPI에 이어서 어제 PPI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 정점론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예.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연준 긴축 속도 조절 나오는 거 아니냐. 또 12월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도 50bp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는데 그런 가운데 한은 또한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다음 주에 24일이죠. 그쵸? 금통위가 이제 예정이 예. 되어 있고요. 그 올해 금통위는 이제 다음 주 이번 회의가 이제 마지막 회의가 이제 예. 될 예정인데, 우리나라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 금리 인상을 해오고 있고 올해 5월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25bp씩 금리 인상을 해오다가 예. 7월 달에 빅스텝을 했고 이제 8월 달에 다시 25bp. 그리고 요번 10월 달에 다시 이제 빅스텝을 그 밟은 바 있는데, 예.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에는 50bp 빅스텝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한 25bp,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다시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예.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대출이 많이 좀 정체가 되고 있고요. 부동산 가격도 뚜렷하게 지금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,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연준이 12월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예. 이번 금통위에서는 50bp보다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예.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에 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직 예.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예. 다만 그 요번에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 7일물 레포 금리인데 예. 3%에서 3.25%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요. 예. 아마도 그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걸 강조를 하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여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예. 한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또 올해 마지막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이 정기 변경에 임박을 했습니다. 오늘 그 구성 종목들 발표할 예정인데 좀 관련해서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? 일단 전통적으로 그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구성 종목 변경은 예. 그 관련 종목들한테 뭐 뚜렷한 그 아웃퍼폼이라고 하죠. 그 예. 초과 수익률을 안겨줬던 게 이제까지 어떤 통계적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구성 종목 수가 이제 변경이 돼서 이게 이제 주가에 적용되는 시점은 12월 그 선물옵션 만기일이죠. 동시 만기일 12월 8일인데 예. 9일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, 예. 아마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. 한 지금 시점부터 오늘 이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. 예.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 수 변경이
상당 부분 적을 것으로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예. 특히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 숫자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고 코스닥 150도 어느 정도 종목 수는 있겠지만 예.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어떤 종목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. 효과가 어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퍼지는 어떤 그런 효과는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. 다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수 물량이 많이 풀렸기 예. 때문에 이게 유동 주식수 기준으로 하는 관계상 유동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신규 편입보다는 이 LG엔솔과 같이 좀 비중 확대 종목들을 눈여겨 보면은 좋을까요? 효과는 뭐 비슷할 겁니다. 비슷할 건데 아무래도 종목 수가 요번에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종목 교체보다는 유동 주식수가 늘어나는 예. 대형주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 그동안 이제 올랐던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오르고 있습니다. 뭐 대형주 중심이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이 반응이 괜찮았었잖아요. 그래서 종목별 이제 키 맞추기 장세에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낙폭과대 게임 플랫폼주들 뭐 이쪽을 봐야 되면 좋을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? 일단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이제 예. 지수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,500포인트대에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. 또 그렇다 할지라도 시장 흐름이 뭐 다시 어떤 하락적으로 기울는 건 아니고 예. 박스권을 형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익률이 좀 덜 오른 종목들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. 예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게임이나 플랫폼, 뭐 메타버스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주식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테마나 업종 같은 경우는 예. 뭐 규제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선되는 어떤 시그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,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어떤 그 고평가, 고성장주 그 업종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금리인데 그렇죠. 금리가 추가 상승을 좀 멈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정 부분 약간 내려온다 하더라도 고금리 레벨이 크게 바뀌는 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일단 그 성장주 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은 조금 좀 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예. 특히 다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업황 전망이나 아니면 실적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두고 어떻게 시장 전략 짜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준 긴축 그 속도 조절은 분명히 대단한 호재고요. 그리고 12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긴축 사이클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점, 그리고 예.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수준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,500에서 2,600포인트 사이가 예. 연말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박스권 사이에서 뭐 여전히 다양한 환경들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.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